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내 컴퓨터에다가 모델을 다운받아서 실행시키는 방법을 좀 알아볼 텐데요. 그 중에서 오픈 웹 UI라는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거는 웨이트의 덩어리거든요. 그 웨이트라는 게 결국은 신경망의 팩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트 팩터를 그냥 우리가 웨이트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숫자들의 그 묶음이다. 숫자들 덩어리죠. 근데 그것을 다운받아서 그 데이터를 써서 모델에다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모델이라는 거는 웨이트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불러서 실행시켜서 답변을 받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LM 스튜디오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라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그 모델을 다운받고 그다음에 실행시키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건데,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오픈 웹 UI는 그 중에서도 올라마와 짝꿍으로 쓰여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왜 짝꿍으로 쓰여지는 거냐고 표현을 드리냐면은, 올라마는 실행을 시키면 그냥 텍스트 창입니다. 우리 코맨드 창 있잖아요. 거기서 실행시키는 거거든요. 그냥 텍스트로만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흔히 보는 LLM 서비스의 그 웹 환경처럼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오픈 웹 UI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고 설치하고 이런 과정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LG에서 만든 엑사원 7.8 빌리언을 테스트해 보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 openwebui.com에 접속을 하시면요, 여기 보면 get open web UI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뭐 이렇게 GitHub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설치 방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ip install open web UI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치면은 이 모듈이 설치가 된다는 얘기인데, 단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라마도 역시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데, 파이썬 설치는, 자, 구글에서 파이썬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제일 위에 Welcome to Python.org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자, 파이썬 홈페이지가 뜨면 여기서 다운로드 요 메뉴를 선택해 봅니다. 자, 선택하면 여기 노란 거 다운로드 파이썬 3.13.2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마도 마찬가지로 올라마닷컴에 들어가면 다운로드가 있죠. 들어가서 자신의 컴퓨터 OS에 맞는 걸 다운받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윈도우니까 윈도우가 떴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두 개를 진행하신 다음에 요 오픈 웹 UI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오픈 웹 UI 설치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두 개의 프로그램은 다운받아 갖고 그냥 설치하면 된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프로그램 설치할 때 하는 방법을 하면 되는데, 얘는 조금 다릅니다. 얘는 자, pip install open web UI인데, 이걸 어디서 실행시키냐면은, 자, 커맨드 창을 가십니다. 커맨드. 자, 커맨드 창에서 pip 이렇게 하는 겁니다. pip install open web UI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행시키면 실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오픈 웹 UI는 어떻게 실행시키냐면, 다시 설치가 다 된 다음에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까하고 똑같이 이 커맨드 상태에서 오픈 웹 UI 서브 이렇게 하고 나서 웹 브라우저를 띄운 다음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8080 포트로 접속을 한다. 조금 이제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요거를 설치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보시면, 자, 커맨드 창에서 이렇게 했죠. 그대로 보여드리면 pip install open web UI 이렇게 쳤어요. 근데 쭉 설치가 됩니다. 이제 파이썬, 결국 이제 파이썬으로 얘를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 모델을 메모리에 올려가지고 그걸 이제 웹 환경으로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질문을 받고 모델한테 질문을 던져줘가지고 답을 받은 다음에 또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이 과정을 쭉 거치는 거거든요. 쭉 설치를 하면은 꽤 많은 파일들이 설치가 되는데, 저는 이런 에러가 났어요. 뭐 이런 에러는 상당히 자주 나오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뭐가 여기 보면 크로마 HNSWLIB 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났어요. 이게 아마 C++을 이 OS에 맞게 컴파일하는, 그러니까 소스 코드만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걸 컴파일 해가지고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게 없단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에 요거 여기 접속해서 뭘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그죠? 빌더. 그럼 요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요걸 이렇게 긁어서
여기서 컨트롤 C가 아니라 엔터거든요. 엔터를 치고 그다음에 외부로 가면 요거거든요. 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운받으세요. 빌더 툴. 요걸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설치를 했고요. 다시 시도합니다. pip install open web UI 이렇게 다시 시도했죠. 그랬더니 쭉 진행이 돼서 이번에는 에러 없이 다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GitHub 안내에 있던 대로 오픈 웹 UI 서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쭉 실행돼서 메모리에 올라오고 이런 오픈 웹 UI 로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뭔가 쭉 설치되고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웹 브라우저에서 로컬호스트 콜론 8080 요거를 치면 이렇게 채팅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요 전에 이름하고 그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한번 등록해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모델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또 올라마에서 하는 거예요.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올라마 풀 당긴다는 거죠. 내 컴퓨터에다가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가져오고 싶은 모델은 어디서 찾냐면은 아까 올라마 홈페이지 있었죠. 여기에 모델스에 가보면 있습니다. 여기서 쭉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엑사1 이렇게 하면 엑사1 3.5가 있죠. 그러면 2.4, 7.8, 32빌리언이 각각 있단 말이죠. 32빌리언은 상당히 어느 정도 되는 그 사양에서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7.8빌리언을 선택합니다. 자, 엑사원 3.5에 들어가면 이렇게 세 개의 파라미터 사이즈가 다른 모델들이 있죠. 그럼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 2.4빌리언이 1.6기가, 7.8빌리언이 4.8기가, 32빌리언이 19기가거든요. 웬만한 컴퓨터에서는 7.8 정도까지 돌아갈 것 같고요. 32빌리언 정도 되면 아마 그래픽 카드, 즉 GPU가 있어야 돌아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7.8빌리언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얘가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모델을. 아까 4.8기가 정도 됐잖아요. 꽤 크잖아요. 그죠? 파일이. 그래서 그걸 다운을 받아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와 보면 이제 그게 여기 들어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엑사원 3.5 라스테스 7.8빌리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채팅을 이제 할 수 있는 똑같은 환경이 구축이 된 겁니다. 또 보면은 이게 지금 오픈 소스잖아요.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코드 인터프리터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일을 올릴 수도 있죠. 파일 업로드, 캡처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음성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음성 녹음, 음성 기능 뭐 이런 것도 있고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올라마를 설치하고 오픈 웹 UI까지 설치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올라마와 오픈 웹 UI를 이용해서 엑사원 3.5 7.8빌리언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 패턴 맞추는 거였죠. 패턴 맞추는 건데 답을 잘못 냈죠. 네, 1번 문제는 틀렸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틀렸고요. 자, 1번 문제는 틀렸고요. 다음 2번 문제는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습니다. 요거 수학 문제죠. 답은 8. 네, 맞았습니다. 2번 문제 맞췄고요. 다음은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이 5가지 색깔이 이제 순서대로 반복될 때 57번째 색은 뭐냐? 이 내용이죠. 자, 요거는 5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로 가지고 맞추면 되죠. 자, 파랑 맞습니다. 자, 3번 문제 맞았고요. 다음 4번 문제입니다. 5명이 사과를 먹고 있는데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고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다.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B가 공통으로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B를 가지고 이 5명의 순서를 정하면 되는 거죠. 자, C, A, B, D, E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맞았고요. 아까 허깅 페이스에서 했었을 때는 틀렸는데 이번엔 또 맞았네요. 이게 LLM이 보면 할 때마다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문제는 3명이 일렬로 서 있고 검은 모자 3개와 흰 모자 2개를 랜덤하게 씌우는 문제입니다. 자기 모자 색깔은 볼 수가 없고 맨 뒷사람은 앞사람 2사람, 중간 사람은 맨 앞사람 모자 색깔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맨 뒷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모자 색깔을 모르겠다. 그 다음에 중간 사람도 자기 모자 색깔을 모르겠다 이렇게 답했는데 맨 앞사람은 알겠다고 답했어요. 그럼 그 모자 색깔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서 맞췄느냐? 요걸 묻는 질문입니다. 요거는 경우의 수를 제거해 나가면 되는 거죠. 맨 뒷사람이 모른다고 한 이유와 중간 사람이 모른다고 한 이유를 제거해 나가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답을 어떻게 했냐면 흰 모자라고 했어요.
사실상 이 답이 그 50%잖아요. 흰 모자 아니면 검은 모자인데 틀렸습니다. 답은 검은 모자입니다. 자, 틀렸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26개의 똑같은 동전 중에 한 개가 가짜고 좀 가벼워요. 이때 양팔 저울이 있는데 양팔 저울로 저울질을 해서 몇 번의 저울질로 가짜 동전 한 개를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쭉 보면은 5번의 저울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틀렸습니다. 3번의 저울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4배예요. 근데 5년 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5배였었어요. 그럼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거죠. 수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아버지의 나이 80살 맞았습니다. 자, 맞았고요. 다음 문제는 3명의 용의자가 있어요. A, B, C 3명의 용의자가 있는데 이 중에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맞는 케이스를 찾는 거죠. 이때 범인이 누구냐?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A가 범인이라고 답을 했어요. 틀렸습니다. 자, A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진실, 거짓, 거짓 이게 조건이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B가 범인이 되거든요. 다른 것들은 조건이 잘 안 맞습니다. 근데 틀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 문제는 2개의 팔면체 주사위가 있습니다. 1부터 8까지 나오겠죠. 2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 2개를 곱한 게 두 수를 더한 것보다 큰 경우가 몇 가지 경우겠느냐. 확률이죠. 전체는 88에 64가 되겠죠. 곱이 합보다 큰 거를 카운팅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21로 쉬었습니다. 틀렸습니다. 48 경우가 나오죠. 틀렸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엔지니어링 문제입니다. 자, 철근량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너는 10일 엔지니어야 라고 역할을 주고,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그 다음에 부재 사이즈, 그 다음에 휘복, 뭐 강도 감소 개수, 설계 모멘트 이런 걸 주고 USD 설계법으로 필요 철근량을 구해 이렇게 했습니다. D값을 구했는데 갑자기 2분의 H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 구했고요. 자, 전체적으로 틀렸습니다. 값이. 자, 틀렸고요. 그 다음 문제는 코딩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에 ABC를 입력받아서 근을 구하고 수식은 매스작스를 이용해서 렌더링 해주고 그 2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고 근의 위치를 점을 찍어달라. 그 다음에 X축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달라는 주문을 한 거고요. 이렇게 코딩을 했고 요거를 복사를 해서 저장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HTML이 끝난 거거든요. 근데 다시 뭐 바디가 나오고 다시 HTML 본문이 나오고 결과 뭐 이렇게 하고 좀 구성이 좀 이상하거든요, 지금. 원래 원본도 그랬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좀 보면은 나와서 여기서 끝났죠, 그죠? 한번 코딩이 끝났거든요, HTML이 끝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뭐가 나오고 최종 내용, 바디, 최종 코드 뭐 이런 게 막 나오고 복잡하게 꼬인 것 같은데요. 이거 실행시키면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네요. 1, 4, 3을 입력해 보면 뭔가 일단 렌더링이 안 됐고요. 그죠? 소식이 렌더링이 안 됐습니다. 그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계산은 맞았어요. 근데 렌더링이 안 됐고 그래프도 틀렸고 뭔가 다시 결과 이런 게 막 반복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아이빔 재원을 입력받아서 그림을 그리고 단면적을 구해라. 이런 코딩 문제입니다. 코딩이 이렇게 코드가 나왔고요. 복사를 해서, 자, 근데 코드가 나왔는데, 제가 여기다가 주문을 어떻게 했냐면은, HTML에 JS를 포함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HTML 파일에다가 JS를 넣으란 얘기인데, 얘는 지금, HTML 파일과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따로 만들었어요. 자, 아무튼 요거를 다 복사해서 저장을 했고요. HTML 파일과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따로 저장했고,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네요. 뭔가 그림을 그렸는데 좀 틀린 것 같죠? 단면적은 맞았어요. 단면적은 맞았는데 그림이 틀렸어요.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0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뭐가 바뀌었죠, 조금. 그 다음에 웹 높이도 700으로 바꾸면, 이건 변화가 없네. 줄여볼까요? 뭐가 바뀌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문제는 틀린 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 이렇게 해서 한 문제를 더 틀렸어요. 그러니까 엑사원 허깅 페이스에서 테스트한 것보다 한 문제를 더 틀렸습니다. 첫 문제는 똑같이 틀렸는데,
여기에서 조금 달랐죠. 그죠? 똑같은 모델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돌리느냐 요 차이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사실상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환경에서 돌려도.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사실상 비슷한 모델이 이렇게 보면 전체가 볼 수 있겠네요. 자, 33점이면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클로바 X하고 비슷하네요. 이게 7.8빌리언이고 클로바 X는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건 정식 서비스 하는 곳에서 테스트한 거거든요. 틀린 문제를 보면은 이제 이제 비슷하고, 그죠? 첫 번째 문제도 틀렸고, 그 다음에 틀리는 문제들은 거의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요건 1번이 많이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자, 아무튼 엑사원의 성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허깅 페이스에서 점수가 42점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그록 2보다 한 문제 덜 틀린 거고요. 그록 2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옛날 트위터죠. 지금은 엑스닷컴이지만 거기서 서비스하는 인공지능 모델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컴퓨터에 다운받아 갖고 LM 스튜디오로 돌린 딥식 R1 이 58점이었거든요. 확실히 딥식 R1이 작은 모델에서도 다른 모델들을 압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라마 3.3 70빌리언보다도 거의 10배 가까이 큰 모델보다도 점수가 높게 나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올라마와 오픈 웹 UI를 이용해서 공개 LLM을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서 돌리는 걸 한번 해봤고요. 엑사1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